자, 오늘은 지금 이제 포켓 가공에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얘네들 하나씩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만 선택해서 Alt E 하겠습니다. Alt F1 하게 되면 F1 자동 배열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에 부분을 제거를 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뷰에서 Alt 오퍼레이션 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제로 설정을 해볼까요? 제로 설정에 가서 제로 설정 클릭한 다음에 전체 솔리드 하게 되면 내가 제로 설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안에 파내는 걸 할 거니까 제로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 보자고요. 가공 경로에서 물론 이제 원점 위치는 지금 얘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옮기면 되죠. 옮기면 되는데 지금 위치를 안 옮기고 그냥 WCS를 바꿀까요? 그러면 자, WCS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워크 좌표가 여기 있는데 여기 WCS를 클릭을 해서 뷰 관리자 들어가 볼게요. 자, 뷰 관리자를 들어가 보시면 평면인데 평면을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이걸 활성화 시키려면 얘를 카피해서 써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8개는 못 바꾸게 되어 있어서 그 얘를 복사를 누르면 하나가 생겨요. 평면 다시 1이라고 생겼죠. 얘가 생기면서 여기 보시면은 활성화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클릭한 다음에 원점으로 하고자 하는 위치를 찍으면 돼요. 그러면 얘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를 찍을게요. 그러면 여기로 하겠다라고 여기 이꼬르 있죠. 이꼬르. 얘를 클릭하면 C하고 T. C는 컨스트럭션 플랜. 이게 작업 평면이에요. 그리고 T는 공구 평면인데 얘를 내가 선택한 이걸로 일치하겠다 선택해 주시면 원점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값이 출력이 돼요. 이제 그 모델링 형상을 옮기지 않고 WCS 자체를 옮겨서 풀패스 되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시작할 때 그 여기 오른쪽 하단에 이게 이제 인치로 되어 있을 때 조치 방법은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여기에서 바로 미리로 바꾸면은 바로는 쓸 수 있어요. 근데 껐다 키게 되면 그 시작할 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치계냐 미터계냐 있는데 이게 지금 인치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예 시작할 때도 미터계로 시작하겠다라고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PC는 껐다 키면 다시 초기화 돌아가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에 있는 컴퓨터가 이런 증상이 나온다 그러면 시작할 때 여기 미터로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가 미터계로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은 설치할 때 인치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인치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모델링만 인치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공구라든지 그 기본 조건 값들이 다 인치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냥 모델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불러왔어요. 불러왔으면 얘를 이 안에 부분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쓸게요. 포켓 가공. 자, 이때 얘도 지금 대상 도형이 없어요. 근데 물론 커브를 생성해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솔리드 체인 기능으로 선택을 할게요. 자, 솔리드 선택 누르시고요. 자, 솔리드 선택해 보시면은 이거는 단일, 끝단 하나만 선택하는 거고, 이건 체인, 끝단도 체인처럼 연결해서 선택하는 거, 루프라고 하는 게 그 연결된 거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 이건 면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면으로 선택해도 돼요. 왜냐면 얘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럼 면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노란 점선으로 뜨는 거 있죠. 이게 영역이에요. 체인처럼 바로 클릭하면 바로 선택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선택된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눌러서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얘가 이 영역이 선택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외곽 영역이 선택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 공구는 10평으로 하겠습니다. 목록 공구 선택해서 10평 더블 클릭해서 그냥 확인 눌러 볼게요. 그럼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돼요. 일단 기본 조건으로 공구만 선택하고 영역만 선택을 했어요. 그럼 경로가 선택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 들어갈 때 보니까 헬리컬로 들어가고 있네요. 경로 확인을 눌러서 키보드 S가 한 스텝씩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키보드 S를 한번 눌러보시면 한 스텝씩 공간 들어가죠. 자, 들어갈 때 헬리컬로 들어가고 있죠. 자, 헬리컬로 들어가는데 너무 크다. 평면 보기 해보면 Alt F1 눌러서, 자, 얘가 들어갈 때 보시면은 그 EV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남아 있는 모습을 한번 모의감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얘를 모의감 눌러서 자, 홀더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게 툴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홀더를 체크해서 안 보이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키보드 S가 먹습니다. 키보드 한 스텝씩 눌러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면 아무래도 이 들어가는 쪽이 좁죠. 그 다음에 칩 배출도 잘 안 되고 양쪽에서 마모가 계속 그 마찰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남지 않게 하려면은 50%보다 작아야 돼요. 이 헬리컬 반경이. 그래서 보통 한 45%를 최대로 주면 이 부분이 남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조건을 어디서 바꾸냐면 여기 조건에서 보시면 진입할 때 진입 동작에서 헬릭스인데 우리가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최소 반경은 10, 최대 반경은 45%. 그러면은 45%면 10에 45%니까 4.5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10%니까. 이 범위 안에서 최대로 4.5를 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얘를 10으로 하고 얘를 45%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저장을 시키면 다음부터는 계속 이 조건으로 진입할 때 적용이 돼요. 저장을 누르면. 그러면 기본값을 목록을 바꾸겠느냐, 바꿨다 이렇게 뜨죠.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헬리컬로 들어갈 때 얘가 그 원이 작아져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평면 보기 했을 때 보시면 자, 얘가 이제 돌면서 센터가 여기죠. 이 센터가 겹치는 거예요. 계속 한쪽이 겹치면서 잔삭이 남지 않게, 가운데 기둥이 남지 않게 작업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모의가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잔삭이 남지 않게 제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뭐야 이거? 뭐가 미저서 때문에 남았네요. 가공 경로를 생성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그 경로가 고속 가공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툴패스가 생성되는 패턴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 미저사 때문에 남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경로 형태의 패턴을 바꿔보겠습니다. 조건에 들어가서 황사하게 보시면 여기 이제 패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왕복 형태, 평행선을 그리면서 생성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일정한 오버랩 나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얘는 잔삭이 안 남아요. 그게 가장 만만하거든요. 나머지 형태들은 여러분 패턴을 바꿔가면서 작업하면 되는데 다른 것들은 얘는 너무 경로가 많이 생성되고 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호 형태는 얘가 좋아요. 근데 이거는 원호 형태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정한 오버랩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택 간격은 지금 50% 돼 있거든요. 그래서 50%만큼 절삭할 수 있게 툴패스 간격이 50% 정도 간격을 띄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미절삭된 부분이 남지 않았는데 일단은 모의 가공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와이어프레임을 해놓고 빠른 검증 얘를 체크한 상태에서 돌려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남았던 게 없죠. 지금은 그래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했는데 여유값을 줬구나. 여유값을 좀 많이 준 편이네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여유값이 좀 있죠. 자, 이거를 이제 황상용으로 쓸 거면 여유를 줘도 되겠지만 정상용으로 쓸 경우에는 다 제거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조건에서 다른 것들은 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진입 동작에서 지금 헬릭스를 선택을 해서 봤고요. 여기서 Z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리컬이 시작된 높이에요. 이거는 재료 상단에서 연결 조건에서 보시면 일단 재료 상단은 그 재료 설정의 가장 높은 위치가 기본값으로 불러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0이 불러와진 거예요. 그리고 가공 깊이는 증분,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이 있는 위치, 그 위치가 바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작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재료 상단이 0이니까 이 헬리컬이 적용할 때, 시작할 때 여기에서 보시면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부터 이 헬리컬이 시작되는 거예요. Z 높이가 한번 다시 보면, 여기 시작하는 위치를 보시면은 얘가 현재 위치가 Z가 1로 나오죠. 이렇게 Z1에서부터 헬리컬이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헬리컬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나선식으로. 뭐 이런 것들은 됐고요. 그 다음에 정삭. 지금 정삭을 2.5를 정삭으로 줬고, 여기 조건에서 지금 가공 여유를 1로 줬어요. 가공 여유를 0으로 줘볼게요. 00. 최종적으로 작업할 때 미자삭된 물을 남겨놓지 않고 제거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 공구를 가지고 황삭 정삭을 같이 할 경우에 정삭을 내가 0.5를 정삭으로 주겠다 했을 경우에 0.5 정삭하겠다. 그래서 진입복귀에서는 1 정도로 그냥 주면 된다고 그랬죠. 너무 진입복귀가 지금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정삭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경로가 이 진입복귀가 크게 적용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재생성하면 이제 형태가 바뀌겠죠. 일단 진입할 때 헬리컬로 진입을 했고요. 바닥에서 작업하는데 정삭, 맨 마지막에 정삭을 할 때, 정삭할 때 이렇게 원호 형태로 직선, 원호, 그다음 직선, 원호 형태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자, 가령 작업을 했는데 치수가 공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얼마를 해야 된다. 얼마 치수가 있는데 그 치수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다. 근데 한쪽으로 쏠려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이 값을 약간씩 조절해서 하는 방법. 그러면 만약에 좀 더 커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뭐 0.1을 주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면 더 먹어 들어간다는 얘기죠. 빨간 색깔이 과절삭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좀 남겨놔야 된다 그러면 0.1 하게 되면 0.1만큼을 여유를 남겨놓는 거예요.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공을 하면서 상황을 봐서 조절하겠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 중복 보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복 보정을 체크하시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로는 똑같은데 중복 보정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중복 보정을 하지 않고 컴퓨터로 한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를 출력했을 때 NC 코드를 출력해서 그냥 작업한 거예요. 이건 작업한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출력할 때는 이름을 달리해서 중복 보정을 쓴 거예요. 이거는 자,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파일 비교 기능에서 창으로 비교하겠다 해보면, 자, 여기가 차이가 있다라고 뜨네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얘는 이게 있고 얘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다른 곳을 한번 볼게요. 파일과 비교, 다음 무기, 다음 파일 비교 끝, 다음 차이. 자, 끝날 때 차이가 있네요. 자, 이건 G40이 뭔지, G41이 뭔지 알면 돼요. 자, G41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향절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G41이 나왔던 거고, 얘는 보정 기능을 쓸 수 없어요. 보정을 쓸 수 없습니다. 왜? 보정 코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보정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보정값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보정은 우리가 옵셋에서 공급 경보정 그 치수를 넣는 거죠. 정삭에서만 나와요. 정삭에서만. 왜냐하면 황석 같은 경우는 이동 방향이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정 기능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정삭 같은 경우는 형상을 따라서 쭉 가다가 그냥 끝 부분에서 끝나기 때문에 보정 기능을 쓰면 그 치수 값들을 약간씩 조정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중급 보정을 해서 썼던 건데, 일단은 이 컨트롤 보정은 거의 잘 안 써요. 이 컨트롤 보정은 그 보정값에다가 반경값을 집어넣고 작업할 때 얘를 쓰는 거고요. 중급 보정은 이제 컴퓨터하고 똑같은데 단지 미세한 오차값. 기존에 우리가 컨트롤 보정으로 해서 반경값을 넣고 작업하다가 오차값이 좀 보정값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100분의 1이라든지 얼마만큼 넣어가지고 약간씩 수정하잖아요. 그 값을 중급 보정에서는 쓰겠다는 거죠. 기존에 그 반경값을 넣지 않고. 그 다음 역중급 보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역중급 보정은 보정 코드가 반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중급 보정을 했을 때는 G41이 나왔는데 역중급 보정을 하면 G42가 나오죠. 근데 거의 쓸 일 없고요. 그냥 이제 컴퓨터를 한다고 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외측 윤곽 정삭 실행 체크되어 있고, 자, 여기 황삭 후에 가까운 위치에서 정삭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얘를 체크했을 때와 체크 안 한 것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체크를 하고 나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똑같나? 일단은 원하는 경로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가까운 위치에서 시작했다라고 체크했을 때고요. 얘는 그냥 했을 때. 지금 차이가 눈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정삭 경로를 생성할 때 황삭이 끝나는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 근데 얘가 그 위에 거는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밑에 거는 여기서 가까운 위치에서 정삭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차이를 보면 느끼실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황삭이 끝나고 나서 바로 정삭이 황삭 근처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황삭이 끝나는 위치 바로 근처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시면은 황삭을 끝내놓고 떴다가 그 옆으로 가잖아요. 굳을 필요 없이 황삭에서 그냥 바로 가도 되겠죠. 그 부위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보면 공구 유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체크하시게 되면 뜨지 않고 바로 옆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황삭이 끝나고 나서 뜨지 않고 바로 옆으로 정삭하러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부위에서 바로 옆으로 가서 정삭으로 가서 돌고 빠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조건에서 여기 보면 최종 깊이에서만 정삭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깊이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에 작업을 했는데 조건에서 깊이 가공을 체크를 하시고 깊이 값을 내가 5mm씩 잭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정삭이 필요하면 얘를 체크해서 바닥 정삭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0.5를 바닥 정삭으로 하겠다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깊이 가공할 때 공구 유지 부분 얘를 체크를 일단 해서 최대한 뜨지 않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깊이 가공을 하고 있는데 얘가 작업하는 것을 보면 맨 첫 번째 경로 한번 볼게요. 맨 첫 번째 경로를 보시면은 헬리컬로 들어갔고요. 작업할 때 정삭을 하고 있죠. 이 정삭. 황삭 끝내놓고 정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도 자, 여기서 작업하고 여기서 정삭을 하고 있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그걸 적용을 안 받나 보네. 일단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로도 동일하게 지금 작업하고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삭을 매번 깊이에서 정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 깊이 가공을 체크를 해서 정삭 한번 하겠다 체크하고 0.5로 작업을 했고요. 공구 유지 체크했고, 자, 이때 여기 정삭에서 최종 깊이에서만 정삭을 실행하겠다라고 체크하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서만 정삭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 작업에서 보시면 정삭 작업이 없죠. 두 번째도 없습니다. 자, 계속 없다가 맨 마지막 경로에서 정삭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조건에서 여기 모든 포켓 황삭 후에 정삭하겠다. 이거는 포켓 영역이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개 있을 때 그 영역들을 다 황삭 작업을 다 해놓고 정삭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 여기에서 좀 체크해 볼 부분이, 여기서 헬리컬로 들어가는데, 지금 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또 내려오네요. 좀 멀리 떨어져 있네요. 이거를 여기서 돌아가게 할 수 있죠.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도는 위치를 여기다가 뭐 가령 20 정도 해놓고 여기다가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센터 포인트를 같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에서 체인을 선택할 때 여기다가 체인 추가해서 점을 추가하겠다 해서 이거 점을 찍어줘요. 이렇게. 자, 찍어주고 아까 진입 동작 할 때 도형 선택 처음 위치 기준 진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위를 체크하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면 이렇게 그 도는 부분이 부피가 오늘 끌까? 뭐 그냥 놔두고 여기 도는 부위가 이제 여기서부터 도는 걸 볼 수 있죠. 돌고 작업하고 뭐 작업한다는 거죠. 어차피 안에서부터 작업하니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끝나고 나서 지금 떠서 이동을 할 때 되도록이면 가까운 데서 떠서 내려오는 게 낫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정삭을 할 때 얘가 황삭을 끝내고 나서 얘는 이제 맨 마지막에서 지금 한다고 해놨고 그렇구나. 지금 얘가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 정삭을 할 때요, 황삭을 마치고 나서 정삭을 저기 멀리 가서 정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까 이걸 체크를 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삭에서 보시면 이건 여기 체크 안 했나? 공구 유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생성해 볼게요. 얘는 그러면 가까이서 하네요. 가까이서 했고 아까 멀리서 해서 일단은 시작 위치만 여기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처럼 지금 얘는 체크가 돼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체크 안 돼 있어서 저 멀리서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형상은 어느 정도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참, 이건 이제 됐고, RT를 해서, 뭘 볼까? 얘를 보겠습니다. 얘를 RT를 해서, 경로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볼 텐데, 얘도 재료 설정해서, 자, 전체 솔리드로 해서 이거를 잡겠습니다. 얘도 바꿔볼까요? WCS를, WCS 클릭해서 평면 관리자 선택을 눌러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됐죠? 전에 했던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동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데 포켓 가공으로 얘를 하려고 봤더니 포켓은 닫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부위를 이렇게 닫힌 형태로 선을 만든 다음에 경로를 생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마캠에서 그 포켓 가공에서 보시면 열린 포켓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체인을 선택을 할 때 솔리드 체인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 보면 부분 루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루프를 체크하고 하게 되면 얘를 찍으면 이렇게 다른 면 선택하면 이렇게 돼요. 닫힌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이제 영역으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취소를 하고 여기 부분 루프라고 하는 걸 체크하고 체인의 시작하는 부분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을 찍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체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가지고 작업하겠다 한 다음에 이제 공구를 선택하고 이거를 선택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열린 포켓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열린 포켓은 열린 부위가 있으면 그 열린 부위에서 진입해서 작업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오버랩은 일단은 125%면 공구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100%예요.
거기에다가 25% 약간 이제 민날이 내려가면서 그 민날을 닿지 않게 좀 더 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절삭 형태는 가운데 위치에서부터 퍼져나간 형태를 하겠다 체크가 되어 있고, 닫힌 체인에 표준 포켓 사용하겠다 체크되어 있는데 뭐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유값은 0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황삭은 아마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정 오버랩으로. 그 다음에 진입 동작은 얘는 자동으로 부여해도 돼요. 굳이 헬릭스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수직으로 꽂아도 되고요. 바다 밖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정삭은 얘도 한 0.5 정도 정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 동작은 접선 형태로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끄겠습니다. 그냥 00으로.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깊이 가공 일단 됐고, 진입 동작은 0에서부터 중분 0까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공구가 들어갈 때 가운데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증 표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가운데서부터 퍼져나가겠다 체크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체인을 선택을 할 때요, 지금 여러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체인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선택할 때 처음에 선택한 이 대상을 선택할 때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선택한 지점에 가까운 끝점에서 내가 선택한 지점으로 화살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 부분을 찍잖아요. 그러면 내가 찍은 점에서 가까운 끝점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형성돼요. 이렇게 형성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체인이. 이 상태에서 끝점을 내가 만약에 뭐 여기를 찍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끝나는 거야. 이게 열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인을 선택할 때는 항상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 내가 클릭할 지점이 중요해요. 클릭하는 지점이 여기냐에 따라서 화살표가 결정이 되니까, 그 화살표에 따라서 부분 체인은 화살표에 따라서 끝점을 찍으라고 하면 그 끝점까지만 체인이 선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할 때도 제가 체인을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디렉트 버튼으로 삭제하고 체인 추가할 때 여기를 찍으면 안 돼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을 찍어야 돼. 그래야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 여기를 찍어 볼게요. 여기를 찍으면 다른 면 선택하잖아요. 그럼 똑같으니까 여기 찍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찍어 볼게요. 여기를 찍으면 확인 누르고 여기를 찍어 볼게요. 그럼 체인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아까는 화살표가 여기를 찍었기 때문에 화살표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는데 끝지점을 여기를 찍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부분까지만 인식하고 얘네들은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이럴 때는 취소를 누르시고 다시 부분 체인이 된 상태에서 이쪽을 찍는 거죠. 중간에서 내가 화살표가 형성되고자 하는 위치 찍어주고 다른 면, 그리고 나서 끝점을 여기를 찍어주는 거죠. 확인하고 끝점을 찍었을 때 이런 형태로 부분 체인이 잡힌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를 여기가 지금 각져 있네요. 이 부위에다 필렛 줘볼까요? 솔리드에서 필렛에서 엣지 부분 필렛을 주겠습니다. 자, 필렛을 주는데 지금 면으로 되어 있어서 면을 끄고요. 엣지로만 해놓고, 이 R값을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0파이니까 5죠. 여기를 3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3. 자, 이렇게 3을 줬어요. 이렇게 주고 나서 모의 가공을 해보면,
자, 이게 작업이 됐고요. 워크피스를 같이 보면 자, 이렇게 될 건데, 자, 이 부위에서 미저삭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재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부위를 다시 한번 제거하는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R값을 3으로 해놨기 때문에 4파이짜리로 하면은 이 부위를 제거를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토끼 가공에서도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도 되고요. 뒤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뒤로 복사한 다음에 자, 공구를 4평으로 바꿔볼게요. 4평. 4파이짜리 평으로 바꾸고요. 절삭 조건에서는 여기 재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가공. 재가공인데 여기서 이전에 해도 되고 특정 공구, 우리가 10파이로 작업을 했잖아요. 10파이로 작업을 했으니까 그 공구에 대해서 미절삭된 부분을 체크하겠다 하고요. 나머지는 일단은 놔두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작업에서 남아있던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그 부위에 대해서 재가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무리가 가면 깊이 가공을 체크해서 하면 되겠죠. 깊이 가공을 2mm씩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구 유지 체크하고 재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작업하고 나서 돌고 측면 가공할 때도 공구 유지를 체크하면 좋겠네요. 측면 가공을 할 때 공구 유지 체크한다. 정삭인가? 정삭도 다 체크하겠습니다. 공구 유지 체크하고요. 그다음 황삭은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재생성 해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내려가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위치로 내려갈 때는 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뜨고 경로 안에서는 공구 유지가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위를 제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거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생성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한 번만 생성돼도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조건에서 지금 정삭을 0.5를 하고 그 다음에 황삭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삭 부분은 켜놓긴 켜놔야 되겠다. 황삭 부분만 꺼볼게요. 황삭 부분을 끄고 정삭만 하는 걸로 하고요. 진입복기를 여기를 1 정도 줘볼게요. 진입복기를 주는 것은 바로 다면은 이제 면 부분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진입복기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깊이 가공 됐고 일단 확인 눌러볼게요. 자, 진입복기가 일단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죠.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지금 작업할 때 내려갔다가 작업하고 지금 떠서 오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나? 바로 옆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포켓 가공 특성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깊이 가공에서 공구 유지 체크를 했는 상태인데 어쩔 수 없네요. 뜨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작업할 수 있겠고, 아까 조금 확장된 것을 110%가 확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1 정도만 확장을 하죠. 하고 확인하시면 경로가 좀 줄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로를 굳이 많이 확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공구가 이게 10파이짜리로 작업을 하고 나서 남는 부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기껏 하면 이 부위가 남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경로가 생성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되더라도 지금 여기서 들어가서 한 1mm 정도가 확장이 된 거라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mm 정도가 확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제거하고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형상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못따기 주는 거야 할 수 있으니까 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Alt E. 자, 지금 이제 뭐라 할까? 이거 해볼까요? Alt E 다시.
자, 얘도 끄고. 자, 재료 설정에서 들어가서 전체 솔리드 체크. 이렇게 바꿨고요. 자, 원점 위치도 바꿀까? 원점 위치. 원점 위치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만약에 여기 모서리를 내가 한다라고 치면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안 보이네요. 그죠? ES 버튼 눌렀다가요. 자, 이럴 때는 그 그리기에서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기능에서 보시면, 그냥 뭐 선 생성해도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중심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찍어도 돼요. WCS 클릭한 다음에 다시 얘를 클릭을 해서 이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직선은 필요 없다 싶으면 반전시켜서 직선들 다 지워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할까를 보는데,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에서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전체 영역을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를 찍어주고요. 이 바닥 부분이 되겠죠? 전체 영역. 그 다음에 남겨질 부분을 찍는 거예요. 남겨질 부분은 어디냐 봤더니 얘가 남겨질 부분이네요. 어디 갔어? 아, 이게 지금 부분 체인으로 되어 있구나. 부분 체인 끄겠습니다. 일단 얘는 다시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체크하고 전체 영역, 이게 단일하고 루프만 체크해 놓으세요. 부분 체인 아까 체크해서 끝단 부분 물어봐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전체 영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남겨질 영역을 얘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체인이 두 개가 선택돼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하고 이쪽. 그래서 외곽에 있는 것은 재료의 영역이고 안쪽에 있는 것은 남겨질 영역입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한 다음에 공구는 10평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일반 표준으로 하면 안되고 표면 가공 형태로, 그리고 표면 가공 몇 번 써봤어요. 여기서 오버랩은 50%로 돼있다. 그리고 얘는 6에서 6으로 줘볼게요. 자, 이렇게 주고 일단은 황삭 됐고, 내측에서 외측 끄고요. 외측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진입 동작은 자동으로 부여하면 되겠고, 정삭은 2.5인데 0.5 정도 주겠습니다. 진입 동작은 한 1씩 줘볼게요. 그 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여기가 되겠죠. 중분으로 40이야? 여기 밑에 부분. 맞네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이 경로가 생성되죠. 자, 얘를 모의 가공해서 보면 여기 값을 줬나? 왜 여기까지 남아있지? 미제사 때문에 남아있네요. 다시 체크 한번 해보죠. 여기 값이 있네요. 00으로 하겠습니다. 00. 이렇게. 다시 재생성 해서 얘를 모의 가공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편하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외곽에서 열려 있을 때, 외곽 부분은 다 제거하고 안쪽에 남겨져야 될 때 포켓에서 표면 가공 쓰시면 돼요. 자, 얘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쪽 면, 자, 이쪽 면을 만들기 위해서 체인을 잡아야 되는데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자, 일단은 처음에 잡은 거 얘는 뭐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거, 얘는 얘가 아니라 지워볼까요? 자, 지금 얘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위에 부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체인 추가를 해서 이쪽 부분을 잡는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제거돼야 될 부분이 가운데가 제거가 돼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부분이 제거가 되고, 자, 솔리드에서 면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 솔리드에서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솔리드 면 색상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체크를 해서 이쪽 면을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자, 지금 파란 색깔로 된 부분이 제거돼야 될 부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와이어프레임을 생성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슬라이스라고 하는 커브가 있을 텐데, 슬라이스요. 자, 얘를 체크를 하고 슬라이스 커브를 선택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평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Z 값을 여기다가 Z라고 하는 점 찍어서 여기 중간점을 찍어 보시면 값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얘를 보면 이 평면이 여기 와서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 평면으로 잘랐을 때 보여지는 그 커브, 그리고 대상 도형을 선택을 눌러서 솔리드 바디로 해놓고요. 얘를 찍어줘요. 그런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커브가 생성이 되거든요. 뭐 이 기능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커브를 강제로 생성을 해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나를 생성하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하나는 바닥면이 선택이 돼 있죠. 다 돼 있네. 아, 얘는 기존에 있던 거구나. 그럼 얘를 지우고 체인 추가를 눌러서, 지금 솔리드로 돼 있어서 밖으로 나가서요. 체인 추가 누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으로 얘를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남는 부위가 돼요. 바닥은 제거돼야 될 영역, 이 부위는 남길 영역.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재생성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제거가 됐는지 보면, 자, 일단 밖에서 들어와서 이게 제거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 부위가 좀 깔끔하게 제거됐나? 이게 R이 있어서 이 부위에서 약간 미저삭 때문에 남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의 가공을 해보면 깊이값을 안 넣네요. 자, 깊이값을 바꿔야 되겠죠. 연결 조건에서 재료 상단의 위치를 여기로 잡고요. 가공 깊이는 여기로 잡고 가서 재생성을 해서 밑에서 생성되게.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딴 데는 괜찮은데, 이렇게 알진 부위가 있었을 때 이런 부위 때문에 좀 미저삭된 부위 좀 남아요. 이럴 때는 확장을 100%를 주면 이게 제거가 되긴 하거든요.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50%를 줬잖아요. 50%를 줬는데 이 부위를 공구 직경 크기만큼, 직경 크기가 100이니까 100% 그냥 줄까요? 100%. 근데 외곽을 한 번 더 돌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번 돌리거든요, 외곽 부분을. 그리고 바깥 부분은 굳이 정삭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삭에서 이 부분 체크를 끄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위에 부분 제거하고 밑에 부분도 제거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작업을 했는데요. 솔리드 면 색깔 원래도 다시 돌리겠습니다. 여기 솔리드 지우기. 자, 이렇게 됐고요. 못따기를 줘볼게요. 이 예제는 못따기를 줘야 될 것 줘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제한 나머지들은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 일단 하고요. 재료 설정도 끄겠습니다.
자, 끄고 엣지 부분을 못따기를 줘볼게요. 여기는 그냥 줘도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못따기 줘야 되고요. 여기도 못따기를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못따기 줄 때 간섭이 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를 좀 수정해 가면서 C를 0.3 정도 줘보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를 하시고요. 체인은 솔리드 체인으로 해서 이쪽 부분부터 일단 줘볼게요. 다른 면 해서. 자, 이쪽 부분 간단하죠? 닫힌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공구는 스포트릴 5짜리로 할게요. 스포트릴. 그 다음에 여기는 2D 못따기고, 못따기 값은 0.3. 다음 진입복귀는 일단 체크는 끄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증분으로 0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얘를 제로 설정해서 솔리드 형상으로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모의 가공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모의가 못따기가 됐어요. 그죠? 자, 이 부위는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죠?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쪽 면을 면치를 주려고 그래요. 자, 표시하기 위해서 한번 선택을 해보면, 자, 보시면은 이제 이쪽 부분을 못따기를 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 체인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체인 잡을 때. 자, 여기서 뒤로 복사한 다음에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 선택한 다음에요. 부분 루프 체크해 주시고 시작 위치를 찍어 주고요. 이거 2면이 아니라 2면이잖아요. 확인한 다음에 끝나는 위치를 찍어 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죠. 체인 잡을 때 이렇게 잡아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작은 화살표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작은 화살표가 안쪽으로 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역방향 체인으로 바꿀게요. 자, 역방향 체인으로 바꿨더니 안쪽으로는 그대로예요. 그죠? 이 작은 화살표를 보정 방향이라고 그래요. 보정. 공구의 센터 위치거든요. 우리가 센터 위치를 보정, 상향이냐 하향이냐 이런 거 보정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보정 변경을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작은 화살표가 바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공구 중심이, 공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공구 중심이 바깥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엣지가 있으면 바깥으로 가야만이 못따기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조건에서 증분으로 00으로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 볼게요. 자,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제 못따기를 하게 되면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죠. 이럴 때는 축소를 해야 돼요. 축소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 정도 거리만큼을 빼는 거죠. 이 부분을. 즉 진입복귀에서 진입복귀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상을 축소하겠다. 축소라고 하는 것은 대상 체인을 잘라내는 거고요. 확장은 대상대로 늘리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딨냐면 조건에서 진입복귀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 놓으면 자, 여기에서 이 부위가 확장 축소인데 지금 체크 안 돼 있죠. 체크를 하고 여기를 확장이 아니라 축소 부분을 체크하는 거예요. 축소. 축소량은 30%. 30%? 이거 원호라서 일단 30%만 줘볼게요. 축소를. 체크하고 축소 30% 축소하겠다. 체크하고요. 다시 한번 재생성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모의 가공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확인해도 되겠죠. 자, 공구를 내려보면 많이 먹네요. 이게 원호 형태로 만나다 보니까 이게 축소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충 한 이 정도는 와야 될 거 같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축소량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끝을 옵셋을 많이 빼면 축소량이 줄을 수 있어요. 여기를 반경의 50%, 이게 두 개를 합친 것이 반경보다 작으면 되거든요. 얘가 직경이 오니까 반경이 2.5잖아요. 여기를 2까지 빼요. 뺀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면 이제 간섭받는 게 좀 줄었을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줄여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서 약간씩 진입뽑기해서 줄여주세요. 여기를 60% 정도, 그래도 먹죠. 그러면 좀 더 90% 정도 줘볼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여유가 남네요. 그죠? 이 정도로. 이게 최대인가 봐요. 이렇게 해놓고 모의 가공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간섭받지 않고 작업이 된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자, 이제 바닥 부분 할까요? 바닥 부분은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뒤로 복사한 다음에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해서 얘도 부분 루프로 해놓고 이 부분을 찍을게요. 이렇게 이게 맞을 거 맞죠? 확인하시고 그 다음 끝나는 부분은 얘로 찍으면 맞나? 이렇게 가서 돌아서 여기로 까지는 거죠. 얘를 끝부분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른 다음에 얘를 끝부분을 하겠다 찍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면에서 봤을 때 보시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 부분은 못 두죠. 평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하시고 얘도 재생성해도 그냥 바로 생성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증분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모의 가공했을 때 자, 여기는 조건이 아까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좀 더 확장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입뽑기에서 끝나는 부분,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죠. 시작하는 부분은 한 30% 정도 주면 돼요. 직각을 만났을 때는 30% 정도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재생성을 한 다음에 다시 모의 가공 해보면 자, 여기 간섭받지 않죠? 이게 직각으로 만나는 것은 30%, 그 다음에 이렇게 원호 형태로 만나는 것은 아까처럼 90%? 이 정도로 조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예제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 Alt 2를 해서요, 이제 얘를 해보겠습니다. Alt 2 하고, 경로 안 보이게 하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재료 설정해서 전체 솔리드 하겠습니다. 전체 솔리드 체크해서 재료 설정하고요. 일단 보이는 것은 끄겠습니다. 눈에 거슬리니까. 자, 얘를 해볼 텐데, 자, 얘는 나눠서 해도 돼요. 하나, 이거 작업을 여기 깊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작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 깊이로 해서 작업하고, 이 깊이가 지금 달라요. 각각. 지금 찍어보면, 측정해서 위치를 찍은 다음에, 현재 여기에 그 위치 값은 Z가 마이너스 10이고요. 여기 위치는 Z가 마이너스 14.804고요. 여기 위치는 Z가 마이너스 5예요. 각각 위치가 다르거든요. 얘는 물론 0이겠죠. 자, 이런 걸 한꺼번에 한 번에 작업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에 보시면 일단 여기서 이제 체인을 잡을 때 그 제거해야 될 전체 영역 해당하는 부분 하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높이가 다른 부분을 얘네들은 아일랜드 면이라고 하는데 면으로 세크를 바꾸신 다음에
이 면을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 면을 인식해서 작업을 해요. 확인하고요. 자, 공구는 10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절삭 조건에서는 여기를 아일랜드 면 가공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체크하시고 접근거리는 한 6 정도 주면 되겠죠. 진출 상반 여유값 이건 됐고, 여기는 00 주시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높이가 다른 그 윤곽 형태에 있으면 그 윤곽 형태의 윗면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아일랜드 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이 이 깊이값이 다른 부분, 그러니까 안에 있는 형상인데 그 형상이 깊이가 달랐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아일랜드라고 하는 칭호를 하는데, 일정한 오버랩을 하겠습니다. 내측에서 외측을 하고, 진입 동작은 뭐 일단은 헬릭스로 하고, 정삭은 1로 하고 0.5 정도 줄까요? 주고, 진입 뽑기는 1씩 주고, 그 다음 깊이 가공은 여기를 2mm씩 하겠다. 2mm? 뭐 2mm씩 하죠. 하고,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얘가 되겠고요. 가공 깊이는 바닥이 되겠죠. 바닥으로 하겠다 해서 확인하시면, 자, 경로가 이제 생성이 됐는데 이 경로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볼게요. 경로 확인을 하는데, 얘를 끄고요. 위에서부터 체크해 볼게요. 현재 이 경로는 Z가 마이너스 2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이 경로는 마이너스 4. 자, 얘는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6인데 현재 이 면은 마이너스 6이 아니고 마이너스 5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을 현재 여기는 작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위에서는 마이너스 5에서 작업을 해요. 이게 마이너스 6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아일랜드 면에서 한 번 더 제거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깊이가 이게 지금 마이너스 8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넘어가네요. 넘어가고 이 부위는 지나가지 않죠. 이게 남겨놔야 되니까. 그 다음 위치가 여기 위치. 현재 여기 위치 보면 마이너스 16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14.804. 아까 그 지점 있죠. 그 지점에서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쭉 경로하고 맨 바닥 위치에서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되겠죠. 이 위치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 모든 그 위치를 다 인식을 해서 경로를 생성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툴패스를 안 보이게 하고 워크피스를 켜보면 워크피스하고 같은 높이에서 작업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조건에서 깊이 가공해 보시면 아일랜드 깊이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일반 아일랜드 면 가공 말고 일반 가공 형태로 해볼게요. 표준 형태로 해놓고 깊이 가공을 할 때 아일랜드 깊이 적용을 안 했을 때는 재생성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여기 아예 비워 놓잖아요. 비워 놓는데 만약에 얘를 체크를 하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지나가고,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그 깊이, 아일랜드가 있는 그 깊이에서는 안 지나간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는 지나가지만 가다가 여기는 안 지나가죠. 그러니까 아일랜드 면을 제거는 안 하지만 지나간 위치에서는 지나가는데 얘가 그 위 상면의 Z값이 위에 있을 때는 그 밑에서는 얘를 지나가는 경로를 생성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되는 대상의 깊이값을 인식을 해서 경로 생성하는데 참고하겠다는 얘기죠. 걔를 체크를 끄면 그냥 여기를 아예 그냥 무시하고 다 여기를 안 지나가고 경로가 생성되잖아요. 얘를 만약에 체크를 끈다면.
뜬다면 위에를 그냥 다 뚫어 놓잖아요. 이렇게. 아일랜드 그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위를 남겨놓지만 그걸 체크하면 그 위에 부분은 제거하고 밑에서는 제거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